네, 이슈 넣어줄 건데요. 오늘 어떤 이슈부터 슬슬 달아볼까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코롱이 자회사 코롱생명과학에다 출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셨지? 왜요? 워낙 인터넷 하면 10% 할인이잖아. 저 다들 아실 줄 알고 네네. 농담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쓰시면 어떡해요. 예스24에서는 원래 10%, 인터넷에는 워낙 10% 할인해요. 네. 예, 이게 법적으로 10% 할인이니까. 예, 네네.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코롱이 이제 코롱생명과학에다가 지금 이제 코롱생명과학이 네. 임상 3상에 대한 쪽 이제 발표하고 나서 네. 완료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기술 수출을 못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코롱이 코롱생명과학에게 이제 출자를 했습니다. 네. 출자 235억 원을 출자했고 이웅열 회장이 네. 최근에 코롱생명과학에 대한 지분 이게 이 코롱생명과학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회장님 주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롱생명과학의 이제 지분 구조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코롱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웅열 회장이 갖고 있는 거죠. 네네. 이웅열 회장이 37.16%인데 네. 이 비중에 대한 쪽을 네. 39%까지 네. 39.34%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얘기하는 회장님 주식. 네. 그러니까 현대에는 현대글로비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SK는 SK 뭐죠? SK CNC가 있고. 그때 그룹 SK로 바뀌었잖아요. 네, SK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SK가 있고 또 이제 보게 되면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있죠. 현대산업이 있으면은 또 저기가 있고 뭐가 있고 네, 이렇게 네. 회사들 회장님 주식들이 있는데 이 코롱생명과학이 그 유명한 또 회장님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회장님 주식도 지금 회장님도 사셨고 네. 그다음에 코롱도 출자했다. 네. 증거금 100%가 아니라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해주세요. 지금 돼지고기 사이클에 그러니까 대한 좀 흥미로워. 주목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돼지고기 지금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온 제목의 뉴스인데 지금 보게 되면 중국발 돼지 사이클 사료용 곡물주로 눈을 돌려라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대두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조만간에 이제 돼지고기 가격도 네. 이제 그 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이클에 대한 쪽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돈육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공급 확대 등 돼지 사이클로 네. 인해서 사료 수요 증가가 일어나는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육 가격이 지금 18위안에서 최근 27위안까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킬로그램당 18위안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4,9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중국 소비자 물가 조사에서 돼지고기 상승을 일부 지방 중심으로 전년보다 35% 이상 상승하는 폭등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네. 전 세계 돼지고기 수의 50%를 얘네들이 여기서 돼지를 다 먹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본에 이은 세계 2위 돼지고기 수입국이다. 일본보다 덜 먹네요? 네. 일본이 더 먹네, 돼지고기를. 네. 깜짝 놀랐네. 네. 일본은 몇 명이라고 그렇게 돼지고기를. 1억 2천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로. 그만큼 단백질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예. 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돼지고기 수입이 이제 엄청나게 그러면 이제 음. 엄청 더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중국 애들이. 돼지고기. 또 원래 돼지고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사육두수와 돈육 생산량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 추세로 반전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지금 돼지도 많이 키우고 지금 생산량도 늘어나는데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돼지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사료 관련주에 대한 쪽을 좀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두 사료용 콩 파생 상품, 네. 사료 관련주 네. 등에 대한 쪽을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콩 선물, 그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농산물 선물, 박수 한번 쳐야 돼. 박수. 네, 그다음에 신한금융투자의 옥수수 선물, 박수 한번 쳐야 상장 돼. 지수 채권. 빨리 박수 쳐야 돼. 왜요? 이거 내용이 너무 좋아. 예. 그래서 이걸 찾아갖고 그거 다시 봐주세요. 네, 여기 근데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 친절하잖아요. 제가 다 네. 찾아보잖아요. 저 삼성계 콩 있잖아요. 네. 단점 있는 게 뭔지 알아? 뭐요? 거래가 안 되죠. 별로 안 되죠. 거래가 안 돼. 그래서 거래가 안 지금- 되는 의미 없는데 저 타이거는 거래가 대부분 돼요. 그래서 몇만 주씩 거래가 돼요. 코덱스 콩 선물, 타이거 농산물 선물, 그다음에 신한금융의 옥수수 선물 상장 지수 채권. 키움권은 아직 없나? 근데 ETN이라고 해서 새로운 상품 나온 게 있거든요. 키움권 ETF 없나 몰라. 요게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걸로 그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얘기했고 네. 국내 이제 기업에는 CJ 제일제당과 대상, 뭐 라이신 뭐 이런 쪽이죠.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보자. 이런 얘기에 대한 쪽에 대한 그 뉴스가 좋은데요. 그 왜냐면 제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약간 뭐라 그러죠? 네. 숟가락을 얹어드리면 네. 고퀄로 가야죠. 네. 고퀄로 보면 숟가락 얹어드리면 이제 첨언을 드리면 지금 라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니냐
그래서 지금 네. 인도가 지금 사상 최애로 막 덕분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라니냐 치보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구글이나 이렇게 쳐보면 많이 나온다면 직접 한번 쳐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라니냐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 23%씩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콩선물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거, 아까 얘기하신 거 있죠. 대지나 이런 사료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 있고, 그래서 콩 가격이나 관련된 거 있는데 그 방법은 투자하는 방법은요. 아예 해외 선물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ETF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원자재 펀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서너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건 자세한 거는 여기 키워드림 전문가나 아니면 거래하시는 은행 있잖아요. 은행이나 아니면 키움증권의 온라인에 펀드 있잖아요. 펀드 네. 자문해 주신 분도 있잖아요. 거기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게 응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앵커 리포트 한번 가볼까요? 가시죠. 괜찮죠. 앵커 네네. 리포트. 앵커 리포트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리포트 하니까 뭔지 깜짝 놀라고 피디님이 화면을 또 브릿지를 돌리려고 그랬어. 브릿지가 그런 없어요. 브릿지는 없어요. 하나 만들어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주세요. 그거 하나. 아니, 만들면 안 돼. 왜요? 항상 이런 거 만들면 계속 안 계속 하면 또, 해야 돼. 계속 안 하면 또 높은 분들한테 혼나. 제가 5월 4일 날. 사실은 이거 계약이 없는 앵커 리포트 아니야. 계약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도 네. 서비스 우리가 차원에서. 다음 계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노력 봉사해야지.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 5월 4일 날이요. 네. 5월 4일 날 제가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아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뭐냐면 그날이 딱 어떤 날이었냐면요.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으로 그 설문조사 1등 했고요. 설문조사에서 힐러리 이겼고 그날이 크루즈가 포기한 날이에요. 그래서 기억나죠? 테드 크루즈. 그래서 공화당에서 실질적으로 후보가 된 날인데요.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적이 다 됐어요. 50% 이상 확보했어요, 이제. 이제 무조건 공식적으로 되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자료 필요하시면 미국 주식에 미치다 찍으시면 되고요. 회만 잡아주세요, 지금부터요. 지금 요거 여기 들어가서 여기 링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머리 스타일까지 유행하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많이 유행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제가 쓴 글인데요. 이러다가 진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냐? 예? 업종별 영향과 관련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무도 안 믿잖아요. 네. realpolitics.com이라는 곳에 있어요. 네. 여기는 자기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5대 설문조사 결과를 매일 평균을 냅니다. 오늘 현재 힐러리가 43.8, 트럼프가 42.8입니다. 라스무센 40대 39. ABC 있죠? ABC는 우리나라 KBS 같은 규모죠. 44대 46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긴다. MBC가 46대 43으로 힐러리가 이긴다. 예? 그리고 폭스뉴스는 워낙 보수적이지만 45대 42로 3포인트 차로 이긴다. 트럼프가. 그리고 CBS는 40대 41로 힐러리가 꽤 이긴다 그랬는데 요거를 의미가 없잖아요. 숫자만 보면. 요걸 표를 한번 봐보세요. 표는 이성훈 교수도 봐봐요. 네네. 매일 주일을 다 평균을 낸 거예요. 위에 파란 거가 힐러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 여기가 힐러리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의견은 갖지 말자고요. 계속해서 엄청 차이 났다가 붙었다가 또 최근에 26년 봄 들어서 완전히 차이가 났다가 힐러리 완전히 꺾이고 있죠 지금. 네. 꺾이고 있죠. 트럼프는 올라가고 있죠. 요인은 힐러리가 이메일 사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메일.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는 이제 빠질 것만 남았다.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트럼프는 빠질 게 없다. 나쁜 건 다 한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말을 못 믿으면 여기 링크를까지 자세히 놨거든요. 매일매일 나옵니다, 여기야. 예? 원본이 나와요. 원본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냐? 힐러리 이메일 파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미국 주요 언론이나 증권가는 이제는 어떻게 진지하게 트럼프를 다룬다. 진지하게가 중요하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시리어슬리하게 한다는 게 코멘트가 많이 나와요. 궁서체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이요. CNN 단독 인터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링크 걸어놨어요. 1부, 2부로. 직접 트럼프 비판하는 게 처음이에요. 예? 직접 비판하는 게. 그 정도로 바빠졌다는 얘기고요. 어저께 나왔던 그 레포트잖아요. 노무라 증권 돈을 내프 웃을 일이 아니다. 비웃지 말아라 하면서 의회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도움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믿거나 말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인데요. 제일 웃긴 거 영국 카메론 총리 있죠. 네. 작년에 이런 얘기했어요. 무슬람 얘기할 때 보면 감히
상대방의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풀이라고 했어요. 풀, 바보라고, 머저리라고. 네? 머저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딴 얘기예요. stupid and wrong이라고 그랬어요. stupid and wrong. 여기 있죠. stupid and wrong. 근데 그저께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해피. 초대하겠다, 초청하겠다. 그리고 또 공화당 후보 된 거 아주 존경할 만하다. 이런 얘기로 확 바뀌는 거야. 꼬랑지 확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주 얘기 나오는데 정책이 여태까지 평가할 게 없어요. 정책이 헷갈렸기 때문에. 근데 한 3주 전에 수석 정책 보좌관을 영입했어요. 이 사람의 ABS를 통해서 이제 정제된 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잘 말씀드렸어요. 규제개혁 철폐,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현재 박근혜 대통령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대목 뽑으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 산업의 규제 철폐인데 여기서 에너지 산업이 뭐냐면요. 여기서 핵심적인 들어가는 건데요. 화석 연료 있죠. 화석 연료 사용하는 거면 규제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화석 연료 많이 쓰면 세금도 내는 게 그게 대표적인 게 파리 기후 협약 있죠. 네. 이거 뉴스에 안 나왔어요.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들어갑니다. 오늘 얘기했어요. 못 들었죠? 네.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들어가니까 반대가 재생에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태양광 있죠. 태양광의 풍력 이런 거가 약간 이 사람이 되면 확 미끄러질 수 있어요, 다시요. 그 콩도 그러면은 그 바이오 그런 거죠. 그렇죠. 그쪽도 네, 안 그런 좋겠네요. 거죠.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헬스케어도 안 좋죠. 예. 네, 그래서 예. 그래서 들어보세요. TPP 반대. 하여튼 요는 파리 기후 협약 여러분 웬만하면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봤으니까요. TPP 반대 들어가고요. 오바마 케어 폐지가 관련된 거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 보았던 신영증권 있죠. 오늘 SK증권이 나왔는데요. 약간 서로 엇갈리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것만 불러드리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거의 의무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웬만하면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A주에서 B주로 보험을 못 팔아요. 의료보험을. 네네. 근데 그걸 서로 팔게 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싼 상품도 팔고 또 하나가 디덕터블이라고 그래갖고요. 법인세 하는 사람은 뭘 비용을 하면 비용으로 빠져요. 빼주는 네네.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바마 요번에 보험 상품을 두면 그만큼 더 깎아주는 거예요. 소득세 세금할 때 뭐 그런 거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제가 아는 한은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헬스케어주가 된다는 얘기는 서로 엇갈려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헬스케어 관련 그 의료 쪽 부분은 있죠. 의료 쪽 보면 약간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의료 쪽이 되면 헬스케어 비싼 약에 대한 반대를 저기 가잖아요. 힐러리가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좋아질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또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불법 이민 척결 들어가고요. 인프라 투자 확대 들어갑니다. 인프라 투자. 그래서 교통 얘기하고 이것도 재미나는 거가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맨날 비교할 때 한국의 고속통신만 얘기하잖아요. 네네. 오늘 얘기한 거 보면 중국은 학교마다 고속통신만이 깔려 있는데 미국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미국의 엄청난 고속통신만 5G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들어간다 있다고 했고요. 며칠 전에 네. 그 잠시 하나만 더 네, 하고요. 예.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네. 헷갈리는데 저도 오늘 막 나온 거기 때문에 저도 다 못 읽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요.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링크를 링크가 요즘 긴데 바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제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랑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써놨거든요. 거기 보시면 업종별로 종목별로 다 나와요. 어떤 업종에 대한 분석, 헬스케어도 나오고 다 나오고 여기 종목 미국 주식 다 나옵니다. 여기요. 관련된 거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약해 보면요. 트럼프가 대통령일 경우 인프라스트럭처, 방위산업 등의 호재 분명하다. 요약해 보면 제약, 그리고 제약이나 제조업은 악재 쪽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쪽에서 보면 방위산업, 인프라스트럭처는 전반적인 호재 인식을 필요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다 자세한 것도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권사는 신영증권이 어저께 보여드린 거 트럼프가 만들어갈 미국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솔직히 미국 위주로 썼거든요. 그렇잖아요. 5월 26일 SK증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맞이할 세상은이라는 거는 한국 기업의 입장에 썼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은 뭐다? 악재다. 네. 그래서 어제 그 지난주였죠. 멕시코 전 대통령이 그 토크쇼 나와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화면 한번 잡아주시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제 욕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엿먹어라.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네. 나이스하지 않은 거고 멕시코에다가 만리장성을 쌓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네. 멕시코는 이제 12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멕시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근데 왜 불법 이민자 안 내보낸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 잡에서 쫓아낸다는 걸 내보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 파이어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트럼프가 예전에 그 쇼로 진행했잖아요. TV 쇼. 네네. 그래서 유행한 말이 뭔지 알았어요? You fired. You are fired. 네. 그래서 파이어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흥미로울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절대 다수기는 절대 아닙니다. S&P가 오늘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 S&P가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또 조사를 했더니 해봤더니요. 클린턴이 확실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윙보트라고 그러잖아요. 스윙보트. 스윙보트를 하는데 경제가 요즘 스윙보트를 하는 쪽에서 경제가 다 좋대요. 그게 뭐 캘리포니아 이런 쪽이에요. 경제가 좋고 뭐 땅값 올라가고 막 집값 올라가잖아요. 그런 쪽 확실하게 이쪽이 이길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힐러리가 될 거. 나 그게 S&P 얘기입니다. S&P요. S&P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괜찮지 않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고퀄이잖아요. 고퀄 이 정도면. 그러니까 엊그저께 하도 제가 욕먹어갖고 상당히 고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박수 한번 스스로 박수를 쳐주신 분이 나온 줄 알았더니 킥킥킥을 치셨네. 네. 짝짝짝은 없다. 네네. 짝짝짝은 없어. 네. 네. 말을 하니까 나온다. 거꾸로니. 네. 네. 다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에 대한 쪽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도미노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이미 전남, 물론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갔는데 2013년도에 전남, 강원도가 이미 이제 인구 자체가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네. 절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 전북, 경북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충청북도가 2021년 해갖고 쭉 해서 절대 인구 자체가 지역별로 감소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 절벽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인구 절벽에 대한 쪽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지역별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뭐 이쪽 지역에 대한 경기에 대한 쪽이 좋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쪽에서 얘기 드려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예전에는 뭐 몇백만이었는데 뭐 100만 명 이상이 뭐 빠져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방 경기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 이제 머리 아픈 거는 뭐냐면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절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 감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소비 위축과 지역 경제의 침체, 그죠? 이것이 다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감소, 축소 균형의 악순환에 대한 쪽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는 반면 신생아는 고작 43만 명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 증가와 함께 노동력 부족, 사회 활력 감소, 경제 성장률의 하락 등이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쪽에 이제 들어갔던 이유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에 지금 놓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은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아까 혹시 또 못 찾으시면 왜냐면 또 친절하잖아요. 네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클린턴 predicted to beat Trump due to economics가 이거예요. 그래서 S&P에서 한 거예요. S&P. 이것도 누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S&P 아닌가? S&P로 제가 봤는데. 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진 쪽에서 확실하게 또 클린턴을 민다. 그래서 이게 스윙보트가 돼갖고 그쪽에 하여튼 뭔가 뭐 힘이 몰라요, 전 정확하게. 그래갖고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거라서 하여튼 이거는 다 다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군데의 메이저 설문이 딱 붙어 있다. 그잖아요. 이게 뭐 그가 한 군데에서 하면 내가 믿을 수 없고 그럴 수 있죠. 이게 저 새끼 믿을 수 없다. 저는 할 말이 없으나 저는 그냥 있는 거 그려드릴 뿐이고 분위기만 전해드렸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 잠깐 하나 보고 갈까요? 하나 보고 갈까요? 예. 바로 그냥 가죠. 그냥 가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런 고령화와 관련돼서 일본 제약 바이오 탐방기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고서가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제약 바이오 하다 보게 되면 어렵잖아요, 용어가. 어렵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기다 아주 정리를 해줬네. ETC가 뭐고, OTC가 뭐고, 바이오시밀러가 뭐고, 계량신약이 뭐고, 좋은데? CMO가 뭐고, CRO가 저런 뭐고, 거 저장 한번 해줘야 CGMP 돼. 뭐고, 표적치료제가 뭐고, 비임상 연구가 뭐고, 그다음에 IND가 뭐고, NDA가 뭐고, 라이센스하고 파이프라인, 마일스톤, 빅파마, 단일 클론 항체, 당뇨병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친절한 보고서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앞에 또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인데 정리를 무지하게 잘해놨어. 그래서 또 앞에서 서머리도 나와 있어요. 보기 쉽게 일본 제약 바이오 탐방기 서머리 해갖고 아스테라스 제약, 그다음에 뭐 다이치 산쿄, 그다음에 에자이, 뭐 추가이 제약, 뭐 다케다 신약, 다케다 제약 이렇게 쭉 해서 쭉 했는데 다케다 제약이 어저께 말씀드렸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케다 제약의 COPD, 그 호흡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 치료제 사업부의 자체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한국 제약 산업의 환경이 지금 보게 되면 일본의 1990년대와 매우 유사하다. 지난 20년간 일본이 겪은 과정을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5년 내 압축 경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다. 한국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해외 확장, 조인트 벤처나 라이센스하고 공동 개발을 통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쪽을 선택한 회사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회사에 대한 쪽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도 정리도 잘 해놨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 이제 항노화 의약품을 하는 쪽들.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 항암제, 당뇨 치료제, CNS 치료제. 지금 보게 되면 중추신경계 치료제. 지금 SK 바이오팜. 근데 이건 SK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동아 소시오 그룹. 그다음에 인지증과 파킨슨병에 대해서 지금 그 약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이제 강한 거 필러, 보톡스, 메디톡스, 휴젤, LG생명과학, 대웅제약, 나보타. 그다음에 이제 R&D 쪽에서는 한미약품, 도가니스트, LG생명과학에 대한 쪽을 봐야 된다. 뭐 종목에 대한 쪽이 아주 섹시한 게 있는 건 아닌데 네. 내용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왜 이 보고서가 좀 볼만하구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되리라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는 딱 맞춰서 50분에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가겠고 아까 없던 분이 앞서 저희가 그 메디컬 디바이스 심볼을 물어보셨는데 아까 그 지나서 뭐 되는데 IHI입니다. IHI. 오케이. IHI 되겠습니다. 예, 1분 여기서 마치겠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